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지대방 산책 시간.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지난주부터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아주 1분 1초까지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지내셨다는 그 일과를 소개해 주신 데까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성철 스님은 혼자 있으라 대중 속에 사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수행자의 이의를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지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근면, 전략, 의식주도 타의 모범이 됐다고 그래요. 70을 넘기고도 옷이나 양말을 손수 끼어 입고 네. 일반 화장지도 쓰지 않고 멸치 싸는 재생지를 사용하다가 시봉들이 성화에 못 이겨 훗날에 일반 화장지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시주물을 아껴 쓰라는 것이며 이것을 솔선수범을 몸으로 네. 보여주신 거다. 그렇군요. 이 시간 통해서 많은 큰 스님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검소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렇죠. 성철 스님은 출가 후 토굴과 선방에서 20년 동안 생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봉암사에서 1947년도 봉암사 결사할 때도 성철 스님은 부처님을 본받아 곡식 메달로 허기만 떼우면서 벽곡을 했다고 그래요. 네. 곡식 메달로 이렇게 영양 부족으로 치아가 상하고 무너지고 손톱이 빠지고 휘어질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때 도반 향곡 스님께서 생식할 때는 참깨라도 갈아서 먹으라고 참깨 한 마를 성철 스님한테 공약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 니나 잘 먹으라고 돌려줘 버린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건강을 좀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하는데 말이죠. 이빨이 나가고 휘어지고 손톱이 빠지고 그래도 그 생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철 스님의 공양은 식사다운 식사는 1967년 백년암에 오셔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네. 평소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생을 소식을 하고 아침은 현미죽, 점심과 저녁은 현미밥을 드셨고 국은 버섯물을 우레면 국물에 감자와 당근을 썰어 넣고 국 겸 찌개를 드셨고 반찬은 솔잎, 검은콩, 곰치나물, 마, 더덕 그리고 과일은 사과 반쪽, 네. 여름에는 복숭아 반쪽을 드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이 드시는 차는 인동과 대나무 잎, 녹차를 넣어 삶은 물을 갈증이 나면 한 잔씩 드셨고 피곤할 때는 그 차에다가 꿀을 조금 넣어 마시고 간식은 평생 안 했다고 그래요. 소금과 간장이 들어가지 않는 무염식을 평생을 하셨고 네. 출가 이후 술과 고기는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술과 고기는. 정말 단촐한 어떤 식단이고 또 개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리고 또 그렇죠. 성철 스님께서는 백년암에 거처하는 방도 검소에 3평 정도 옹색한 방에 저도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석굴암 부처님을 이렇게 사진으로 모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경상 상과 그다음에 자복 네. 그 당시에 80년도 초 70년도 후반에 백년암에 가보면 백년암이 단청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초하고 고색창연한 아주 검소한 절이었죠. 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이 찾아왔지만 실제 사는 모습은 청빈, 검소, 여법, 수행자의 기갑이 됐죠. 그리고 상자를 둔 이유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어요. 1년 내에. 네. 근데 이제 돈을 만진 것은 설날 동네 꼬맹이들이 오면은 1,000원씩 줬다. 원소님 얘기 들으니까 1,000원씩 줬다. 세뱃돈 주셨죠. 세뱃돈.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경제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경제활동을. 그리고 신도 집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가시고, 그리고 항상 시주도는 꿀이 아니고 독약이라고, 시주도는 화살을 맞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시주도를 그렇게 아꼈어요. 네. 경제 활동을 꼭 1년에 단 한 번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고 또 스스로에게 철저하셨던 성철 스님의 모습을 지금 스님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엄격하셨던 모습을. 네. 그리고 수행자는 재물과 여색에, 여자에 초연해야 하고, 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수행자 자격이 없다고 늘 강조하고 경계하셨다고 그래요.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도인이었지만은 네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후학을 위해서 몸소 실천을 보여주셨어. 네. 젊은 보살들이나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삼천배를 하러 온다든가, 그러면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젊은 비구니들을 칭견하고자 하면은 혼자서 오는 보살들이나 비구니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두 명 이상 짝을 지어 오라고 했지, 혼자 오는 젊은 스님들이나 젊은 보살들을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1대1로는 절대 그런 적이 마주하지 없어요. 않으셨군요. 예. 그러시면서 이런 법문, 이런 소참 법문을 시봉들이나 상자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정의 동물이기에 혼자서 자주 만나다 보면은 남녀노소 승속할 것 없이 정이 든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이나 율장에서도 여성 신도, 이성 수행자의 출입을 부처님 당시부터 엄격히 경계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철저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교육 철학에 있어서도 남다르셨죠. 그렇죠. 성철 스님은 백년암에 들어오는 입산 행자들에게 다른 대중처소와 달리 독특한 승가 교육 방법으로 지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초발심 행자가 들어오면 초발심 자격문과 삼위유리는 행자 스스로 번역보로 자습하게 하고, 삼위계를 받기까지는 일본어를 독학을 시켰어. 일본어를. 왜 그러냐면 범어로 된 경전이 대부분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일본어를 해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위계를 받은 후 2년 내지 3년간 30권 정도 선오록을 보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비구계를 받은 후에는 선언으로 바로 가는 것을, 비구계를 받고는 바로 선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 그러셨군요. 근데 성철 스님 상자들은 지금 이게 제가 해인사 있을 때만 해도 원소 스님이 최초로 해인사 강을 나오고 그 위에 그 밑에도 그 강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원소 스님께서 유일한 성철 스님 상자 중에 강원 졸업생이라.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성철 스님은 비구계를 받고 선언에 가지 않고 주지나 포교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주전다든가 포교하는 사람을 달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심 때 사판이 되면 평생 선언에 가서 도닦기 어렵다고 비구계를 받고는 무조건 선언으로 가기로 했지, 만일 주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포교한다든가 하면은 평생 선방에 오지 못하고 사판으로 끌려가기 쉽다고 해서 성철 스님은 상자들은 바로 선방에, 그래서 성철 스님 상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생활 지침도 따로 정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항상 생활 지침은 백년암 시대나 상자들에게 내린 성철 스님의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전의 신심을 중요시했겠어요. 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소식을 하고 밥 많이 먹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개중에 그 어른 스님들 보면 월산 스님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라 하는데 성철 스님은 본인이 소식을 했고 또 해보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늘 소식을 강조했고 늘 돈과 여자를 늘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재물과 여색을 경계하라. 그리고 항상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스님께서는 생활 지침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이고 철저하신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한 분들은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힘들었지만은 또 그것들이 중노를 하는데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또 몸과 마음에 배어가지고 성철 스님 상자들 다 중노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은 시간 관리도 여법했지만은 짜투리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잘 활용을 하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생명 자체라고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경전을 읽고 참선하는 것만이 공부가 수행이 아니고 예불, 울력, 청소, 밥 짓고 나무 오고 채소밭 가꾸고 대중을 시봉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공부의 연장이고 수행이니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못난 중으로 살아라. 못난 중이 죄를 지킨다. 일제 강점기 때 능력 있고 똑똑한 스님들은 대부분이 숙퇴했다고 하시면서 하심하고 하심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네. 글 잘 쓰고 법문 잘한 스님은 대개 헛된 명예심에 빠져 수행자의 본분을 잃을 수가 있다고 글 잘 쓰고 법문 잘한 사람도 늘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시면서 쭉 고든 나무는 목수의 톱날을 피할 수 없고 빤듯한 돌은 석수의 정을 피하기 어렵다 하시면서 승속을 막느라고 능력과 명예가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 겉보기에는 천대받고 못난 중이 되어라 말씀하셨고 진정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백년함에서는 불교 경전, 백년함에서는 선어록, 불교 신문 예능, 잡지, 예전, 라디오 정치, TV 시청을 금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철저한 수행의 모습을 보이셨던 성철 스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시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